여러분이 지금 당장 대출을 1억 이상 받고 싶다면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할 겁니다. 대부분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 신청을 했지만 대출 거절이 나오거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이 컨텐츠를 보고 계실 겁니다. 대출에는 여러분을 평가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신용평점인데요. 이 신용평점을 잘 받아야 대출 승인이 나오게 됩니다. 신용평점을 잘 받기 위한 전략 5가지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미플랜에 이러한 고객이 문의를 주셨습니다. 부동산 구매를 위해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대출을 하다 보면은 한 번쯤은 대출 상환 금액을 못 맞출 때가 있거든요. 지출도 조금 많이 나갈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 고객은 모든 청구서와 대출 상환을 정확히 제 날짜에 납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동이체 설정과 알림 서비스를 활용하여 단 한 번의 연초도 없었죠. 특히 1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영업일 5일 이상 연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죠. 그렇게 해서 신용평점이 좋아져 1억이라는 돈을 최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용평점은 기본적으로 대출을 빌렸을 때 이 사람이 제때 갚을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 중 하나가 상환 이력과 연체 여부입니다. 대출금을 정해진 기한에 맞춰 꾸준히 상환하면 신용평가사나 금융기관에서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 사람은 대출금을 성실히 갚고 있어서 재정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고 이런 경우가 신뢰의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즉 상환기일을 정확히 준수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신용평점이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효과를 여러분들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용평점을 몇 점을 받아야 하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먼저 알려드릴게요. 신용평점은 일반적으로 1점에서 1000점까지 표시되며 신용평점을 확인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나이스 신용지킴이와 올크레딧 같은 신용평가사가 있고 이외에도 요즘 많이들 사용하는 토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각 플랫폼마다 제공하는 서비스나 인터페이스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가장 편리하고 맞는 곳으로 선택해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카카오페이를 통해 하는 게 가장 쉬울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카톡을 쓰고 있잖아요. 카카오페이 들어가서 신용관리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현재 어떤 구간에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당연히 최우수로 1000점 가까이 올라갈수록 좋겠죠? 자, 그러면 다시 이 신용평점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 중 가장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신용카드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신용카드를 쓰시고 계시잖아요. 신용카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신용점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 A씨는 신용카드 한도 100만 원이에요. 그분은 매달 90에서 95만 원씩 최대치 가깝게 사용하고 일부는 할부나 리볼빙, 때로는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까지도 받았어요. 각종 대출 관련 서비스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경우 신용평가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빚 부담이 크고 제대로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신용점수를 높게 주기 어렵죠. 근데 B씨는 한도가 100만 원입니다. 매달 30에서 50만 원 정도 사용하고 다음 달 청구서에 나오는 금액을 전부 한 번에 완납했어요. 또한 할부나 리볼빙, 현금 서비스, 카드론 등 추가적인 빚 부담은 전혀 이용하지 않았어요. 이런 모습은 신용평가사 관점에서 이 사람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도 부담 없이 잘 관리하고 반드시 제때 전부 갚는 안정적인 상환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B씨는 신용평점이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신용평가는 카드를 적절히 활용하면서도 빚을 무리 없이 제때 상환할 수 있는가를 중요하게 보거든요. 한도를 30에서 50%만 쓰고 매달 전에 결제한다면 과도한 부채 없이 건전한 신용을 활용하게 됩니다. 또한 할부, 리볼빙, 현금 서비스, 카드론 등 추가적인 부담이 큰 신용거래는 자제하시면 상환 능력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 결과적으로 신용평점이 오르게 됩니다. 자,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금융기관에서는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결국 여러분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많을수록 대출이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신뢰하지 못할 행동이 보이면 보일수록 대출을 안 해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요소가 중요한데요. 여기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A씨는 통신요금을 매달 납부했지만 이를 신용평가사에 제출하지 않아 신용점수가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이 경우 신용평가사에서는 대출 이력이나 카드 사용 기록 같은 제한된 정보만으로 신용평가를 하게 됩니다. 반면 B씨는 통신요금과 국민연금, 신용평가사에 제출을 했죠. 그 결과 신용평가사는 이 사람 정기적으로 비용을 잘 납부하고 연체 이력도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신용점수를 올려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비금융권 정보가 결국에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전반적으로 돈을 어떻게 쓰는지, 납부를 잘하고 있는지가 모두 평가 요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마이데이터 알고 계신가요? 마이데이터는 한국신용평가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요. 은행, 카드, 보험, 증권, 통신 등 흩어져 있는 개인의 금융 정보를 일괄 수집해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통합해서 제공을 합니다. 신용평점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신요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납부 내역을 신용평가사에 제출했습니다. 마이데이터를 통해 이 정보를 쉽게 등록할 수 있었고, 이는 신용점수 상승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신용평가는 단순히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상환 능력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전반적인 재정적인 신뢰도를 판단하는 과정이 됩니다. 신용평가사들은 이런 꾸준한 납부 기준을 비금융권 정보로 활용하여 신용점수를 상향 조정할 수가 있죠. 그리고 신용평점은 지금 현재 대출 상태가 어떤지 매우 중요합니다. A씨는 월 10%대 이자를 내고 있는 고금리 대출을 5천만 원 정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매달 이자만 50만 원이 나가면서 원금 상환 속도도 좀 더뎠죠. 이분은 고금리 대출을 방치해 놓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신용평점에 큰 개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반면 B씨는 같은 5천만 원의 대출이 있었지만 3%대의 금리로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했어요. 그는 직접 다 찾아서 은행을 비교해 금리와 상환 조건이 유리한 상품을 선택했고, 기존 대출의 높은 이자 부담을 줄였습니다. 이로 인해 월 이자가 5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줄었어요. 추가적으로 저축하거나 빚을 더 빨리 상환할 여유가 생겼죠. 이런 관리 능력은 신용평가사에서 재정 건전성과 상환 의지가 강하다는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집니다. 이 고객은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작업을 저희 서민플랜을 통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은행의 대출 상품을 비교하고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상품을 선택했습니다. B씨는 대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신속하게 대출 전환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은 직접 다 찾아서 하시기가 정말 어려우실 겁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 서민플랜이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을 통해 대출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연락 주기 바랍니다. 진심을 담아 상담해 드릴게요. 제가 이전 컨텐츠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닐 수 있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고 신용조회를 10회 이상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금융기관에서는 그걸 어떻게 생각할까요? 신용평가사는 이 사람이 추가 대출이 필요해 재정에 불안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신용점수를 낮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경우에만 신용조회를 진행하고 기존 신용카드와 계정을 유지하며 새로운 계좌 개설을 자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반대로 신용기록의 안정성을 보여줘 평점이 훨씬 더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신용조회 기록은 신용평가에서 새로운 부채를 늘릴 가능성으로 간주됩니다. 혹시 궁금하시거나 현재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통해 서민플랜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재정 상황을 면밀하게 상담해 전략을 세워드리고 원하는 결과를 얻게 해드릴 수 있어요.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라이프 플래너 서민플랜이었습니다.